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헬스 라이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한 달 만에 5kg가 빠졌는데 2달 후에는 8kg가 찌더라.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좋아했는데 1년 후엔 원래보다 더 쪘다. 나이 들어서는 뭘 해도 안 빠지고 빠져도 금방 돌아온다. 맞죠? 저도 그랬거든요. 50대가 되면서 정말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봤어요. 원푸드 다이어트, 극단적 운동, 굶기, 다이어트 약. 그런데 결과는 매번 요요. 심지어는 다이어트 전보다 더 쪘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2년간 체중을 유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요요 걱정 없이 평생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잠깐 여러분 중에 혹시 또 다른 다이어트 방법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생활 방식의 완전한 바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2년 전만 해도 체중이 62kg였는데 지금은 52kg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도 체중이 늘지 않아요. 오늘 이 비법을 완전히 공개할게요.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평생 날씬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놀라운 정보를 놓치기 아까우시다면 시니어 헬스 라이프 구독 버튼 지금 당장 꾹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비법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충격적 진실 왜 중년 다이어트는 실패하는가? 먼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년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20, 30대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네, 뭔 소리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첫째,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20대에 비해 40대는 10%, 60대는 20%나 떨어집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예요. 둘째,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40세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사라져요. 근육은 칼로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인데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살이 찌죠. 셋째, 호르몬이 변해요. 특히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복부 지방이 급증해요.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뱃살이 늘어나죠. 넷째,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이런 변화를 무시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고만 하죠. 하지만 이건 20대 몸에나 통하는 얘기예요. 50대 몸에 20대 다이어트 방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굶으면 근육이 더 빨리 빠져요. 기초 대사량이 더 떨어져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요. 무리한 운동을 하면 관절이 상해요. 운동을 못하게 돼요. 다시 살이 쪄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가요.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해요. 결국 다이어트 전보다 더 살이 찌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다이어트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게임 체인저 중년을 위한 혁신적 다이어트 철학. 자, 그럼 이제 게임 체인저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제가 발견한 중년 다이어트의 핵심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야 해요. 대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다이어트는 일시적이에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죠. 목표 달성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는 평생 지속 가능한 변화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이래요. 3개월 동안 닭가슴살과 브로콜리만 먹어라. 매일 1시간씩 헬스장에 가라. 탄수화물은 일절 금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의지력으로 버텨요. 그런데 3개월 후에는 닭가슴살만 봐도 토할 것 같고 헬스장 가기 싫고 빵이나 밥이 너무 먹고 싶어져요. 결국 폭식하게 되고 요요가 와요. 반면에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는 이래요. 평소 먹던 음식의 70%는 그대로 먹되 30%만 건강하게 바꿔요. 운동도 매일 30분 산책부터 시작해요. 완전히 금지하는 음식은 없어요. 어떤 게 더 지속 가능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80대 20 법칙이에요. 80%는 건강한 선택을 하고 20%는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이러면 스트레스도 없고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평생 지속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2년간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술도 마셔요. 하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건강해요. 이게 바로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비밀이에요. 실전 비법 1단계 마법의 식사법.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법의 식사법이에요. 이 방법만 제대로 해도 별다른 운동 없이 한 달에 2, 3kg는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것도 요요 없이요. 첫 번째 마법은 식사 순서 바꾸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 밥부터 먹죠? 이게 살찌는 지름길이에요. 올바른 순서는 이거예요. 채소 먼저, 단백질 두 번째, 탄수화물 마지막. 왜 이게 마법일까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에서 망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가 천천히 돼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서 지방 저장이 덜 돼요.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30% 적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마법은 20분 법칙이에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10분 안에 식사를 끝내요. 그러면 배부른 걸 못 느끼고 계속 먹게 돼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천천히 먹는 거예요. 한 입 넣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30번 씹으세요. 중간중간 대화도 하고 물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20분 이상 걸려요. 그러면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돼요. 세 번째 마법은 작은 접시 사용하기예요. 심리학적 효과인데 같은 양의 음식도 큰 접시에 담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많아 보여요.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들고 시각적으로도 만족감이 커져요. 네 번째 마법은 물 마시기 타이밍이에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위가 어느 정도 차 있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식사 중이나 바로 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 효소가 희석돼서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살이 찌기 쉬워져요. 다섯 번째 마법은 간헐적 단식이에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단순히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만 금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밤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분해하는 시간이 생겨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이 5가지 마법만 제대로 해도 한 달에 2, 3kg는 자연스럽게 빠져요.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요. 실전 비법 2단계 근육을 지키는 운동법. 두 번째 단계는 운동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년에게 맞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중년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을 지키는 거예요. 살을 빼면서 근육까지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요요가 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해요. 러닝머신에서 1시간씩 뛰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물론 유산소 운동도 좋아요. 하지만 중년에게는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육 1kg이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50칼로리예요. 지방 1kg은 5칼로리밖에 안 소모해요. 10배 차이예요. 그럼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5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스쿼트예요. 하체 근육이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해요. 스쿼트 하나만 제대로 해도 기초 대사량이 확 올라가요.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의자 없이 하고 더 익숙해지면 덤벨을 들고 하세요. 두 번째, 팔굽혀펴기예요. 상체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해도 되고 벽에 기대서 해도 돼요. 세 번째, 플랭크예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코어가 강해지면 자세가 좋아지고 일상생활이 편해져요. 처음에는 2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네 번째, 런지예요. 한 다리씩 앞으로 내디디면서 하는 운동이에요. 균형 감각도 기르고 하체 근육도 키워요. 다섯 번째, 데드리프트예요. 물병이나 가벼운 덤벨로도 할 수 있어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요. 이 5가지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0분씩만 하세요. 각 운동을 10에서 15회씩 3세트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매주 조금씩 횟수를 늘리거나 세트를 늘리거나 무게를 늘리세요. 근육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같은 자극을 계속 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줘야 해요. 그리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합성이 2배 빨라져요. 달걀, 닭가슴살, 두부, 그리스 요구르트 뭐든 좋아요. 유산소 운동도 물론 해야 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근력 운동 후에 15-20분 정도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력 운동으로 탄수화물을 다 써버린 상태라서 유산소 운동할 때 바로 지방이 연소돼요. 효율성이 2배예요. 실전 비법 3단계 호르몬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세 번째 단계는 호르몬 관리예요. 이게 중년 다이어트의 숨은 핵심이에요. 중년이 되면 호르몬이 급격히 변해요. 이 호르몬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다이어트가 너무 쉬워져요. 첫 번째 호르몬,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지방 저장 호르몬이기도 해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지방이 쌓여요. 인슐린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흰빵 대신 통곡물빵,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 그리고 식사할 때 앞서 말한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요. 두 번째 호르몬, 렙틴이에요. 렙틴은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렙틴 저항성이 생겨요. 렙틴이 나와도 뇌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배고픈 거예요. 렙틴 민감성을 높이는 방법은 충분한 수면이에요. 7-8시간은 자야 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렙틴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세 번째 호르몬, 그렐린이에요. 그렐린은 배고픔 호르몬이에요. 위에서 분비돼서 뇌에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죠. 그렐린을 조절하는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예요. 불규칙하게 먹으면 그렐린이 계속 나와서 항상 배고파요.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그렐린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덜 배고파요. 네 번째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리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과 고강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게 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요. 다섯 번째 호르몬,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복부 지방을 늘리는 주범이에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뱃살이 안 빠져요.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산책,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요. 그리고 카페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카페인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요. 이 다섯 가지 호르몬만 제대로 관리해도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해져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요요도 오지 않아요. 실전 비법 4단계 심리학을 활용한 습관 만들기. 네 번째 단계는 심리학을 활용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요를 막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의지력은 한계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면 의지력이 약해져요. 하지만 습관은 다르죠. 습관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하게 돼요. 양치질하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까요? 첫 번째는 작게 시작하기예요. 갑자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물 8잔 마시기가 목표라면 첫 주에는 한 잔만 더 마시세요. 익숙해지면 2잔, 3잔 이렇게 늘려가세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1시간 운동이 목표라면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도 부담스러우면 5분부터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건강한 선택을 쉽게 만들고 나쁜 선택을 어렵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 과일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과자는 높은 선반에 숨기세요.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고 TV 리모컨은 멀리 두세요.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세 번째는 트리거를 만드는 거예요. 트리거는 습관을 시작하는 신호예요. 기존 습관과 연결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장실 다녀온 후에 물 한 잔 마시기, 점심 먹고 나서 5분 산책하기, 잠들기 전에 내일 운동할 옷 준비하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져요. 네 번째는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하지만 음식으로 보상하지는 마세요. 대신 좋아하는 옷 사기, 마사지 받기, 영화 보기 등으로 보상하세요. 보상은 즉시 주는 게 좋아요.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인드셋이에요. 완벽주의는 다이어트의 적이에요. 하루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80% 성공하면 충분해요. 실수는 학습의 기회예요. 왜 실수했는지 분석하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여섯 번째는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어려워도 같이 하면 쉬워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이렇게 심리학을 활용하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평생 유지되면서 요요 없는 몸매를 만들어줘요. 성공 사례와 실전 팁.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이 많아요. 김영희 씨, 58세 여성분이에요. 2년 전 체중이 72kg이었는데 지금은 58kg를 유지하고 계세요. 가장 놀라운 건 1년 넘게 체중 변화가 1, 2kg 범위 내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김 씨가 사용한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것들이에요. 식사 순서 바꾸기, 간단한 근력 운동, 규칙적인 생활 패턴.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셨어요. 김 씨 말씀으로는 3개월까지는 조금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노력한다는 생각도 안 든다고 하세요. 이게 바로 습관의 힘이에요. 박철수 씨, 61세 남성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원래 85kg이었는데 현재 70kg를 1년 6개월째 유지하고 계세요. 박 씨의 특별한 점은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 3번은 동네 친구들과 소주 한두 잔씩 하세요. 하지만 전체적인 식단과 운동 패턴이 건강하니까 체중에 큰 영향이 없어요. 박 씨가 강조하시는 건 완벽함보다는 일관성이라고 해요. 80%만 지켜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하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천천히 바꿔나가셨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주차에는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채소부터 먹고 천천히 드시고 20분 이상 걸리게 하세요. 2주차에는 물 마시는 습관을 추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3주차에는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세요. 스쿼트 10개, 팔굽혀펴기 5개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4주차에는 수면 패턴을 정리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한 달간 기초를 다진 후에 본격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추가해 나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첫 번째, 체중계를 매일 재지 마세요. 체중은 하루에도 1, 2kg는 변할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마셨거나 염분을 많이 섭취했거나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재세요. 두 번째, 사진을 찍어두세요. 체중보다는 몸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같은 자세, 같은 옷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보세요. 체중은 그대로여도 몸의 라인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옷 사이즈로 판단하세요. 근육이 늘어나면 체중은 그대로이거나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옷은 더 잘 맞게 돼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네 번째, 컨디션 변화에 주목하세요. 잠이 잘 오는지,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이런 변화들이 체중 변화보다 먼저 나타나고 더 의미 있어요. 다섯 번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얼굴이 작아졌다, 인상이 밝아졌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요요 없는 중년 다이어트의 핵심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예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평생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4가지예요.
첫째, 마법의 식사법입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천천히 먹기, 작은 접시 사용하기, 물 마시기, 간헐적 단식. 둘째, 근육을 지키는 운동법입니다.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0분씩. 셋째, 호르몬 관리입니다. 인슐린, 렙틴, 그렐린,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을 내 편으로 만들기. 넷째, 심리학을 활용한 습관 만들기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에요. 완벽함보다 일관성, 결과보다 과정, 빠른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 저는 이 방법으로 2년간 13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성공을 거두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의지력이 약하다고, 여러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큰 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채소 먼저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니어 헬스 라이프와 함께 평생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만들어 가실 분들,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도 전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고 가다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다이어트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시니어 헬스 라이프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시니어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새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